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 10월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쭉 살펴보다가 일본의 주간현대의 기사 중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기능정지? 지지율 돌아오지 않아 정신 나간 상태, 측근들도 손을 놓았다. 이 아주 자극적인 기사 내용 중에요, 도입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혹시 나 최강 아니야? 겨우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기시다는 근거 없는 높은 지지율에 취했었다. 하지만 모래 위의 누각은 무너지는 것도 일순간이다. 그날 두 발의 총탄이 일으킨 바람은 정권도 날려버리는 폭풍이 되었다. 상당히 자극적이죠. 기시다 총리가 7월 중순에 아베 국장을 결정했죠. 그러고 나서 두 달 남짓에 이렇게 지지도가 급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결정할 때 이런 상황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을 못했다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계산 속에 아베 국장을 그렇게 서둘러 결정했을까요? 오늘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 국장을 서둘러서 결정하게 되었던 정치적 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국장의 대실패로 기시다 총리가 자포자기 상태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가을 도 아니면 뭐라는 심정으로 전격 해산 총선거라는 전국으로 급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부터 국장까지 2개월 이상 앞서 결정된 시점에서 반대 의견이 늘어날 것은 예상했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아베라는 개인이 죽은 것을 설파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지만 10일만 지나도 아베는 국장의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라고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원래 온갖 세평이 나돌던 사람이기 때문에 찬반은 당연히 나뉘게 될 것은 예견되었습니다. 다만 국장 결정은 거의 기시다 관저의 독단으로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고 망자의 죽음을 오로지 설파하며 기다리기에 2개월은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2개월이나 늘어진 일정으로 결정되었을까요? 외국의 요인을 초청하고 싶다라는 조문 외교가 계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밑에서 4년 반에 걸쳐 외무 대신을 역임했습니다. 외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강렬하게 느끼고 있을 터인데 아베에 대한 조전이 해외에서 많이 온 것을 보고 외교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후 유일한 전례가 되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국장은 사망으로부터 11일 후에 행해졌습니다만 그 일정에 따르면 국외로부터의 참가는 전망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경위와 조의를 거국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뿐이었다면 2개월이나 후에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우선 외교적 발상이 있었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9월 말이면 내각 개조도 끝나고 한숨 돌리는 타이밍입니다. 그런 정치 일정만을 생각하고 국내의 반발이 이 정도로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베 신조의 국장 결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부총재인 아소다로의 위협적인 태도에 무심코 꺾인 탓으로 톱니바퀴가 크게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애초에는 자민당 내에서도 정부와 당의 합동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원자이며 아베의 친구인 아소가 국장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자 총리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전 총리를 받드는 것으로 우파 세력을 끌어들여 정권을 반석 위에 올리고 싶은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시다 총리 자신도 비명의 죽임을 당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하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베 전 총리나 자민당과 구통일교의 끈적끈적한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국장의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권 발족으로부터 최악이게 된 지지율이 9월 27일의 실정까지, 아니 종료 후에도 계속 내려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자민당 내에서 국장에 반대하는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국장을 바라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국장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학자인 미쿠리야 다카시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정책이나 안전보장 등의 정치적인 쟁점이라면 국민의 반대 감정을 고려하면 이라면서 반대할 사람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사 문제이고 게다가 죽은 것은 자신들이 소속한 정당을 오랜 세월 인솔해온 공로자입니다. 이미 각이 결정된 단계에서 국장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실시를 결정한 기시다파나 아베파는 물론 화를 낼 것이고 당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장이 한 번뿐인 단발성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많은 거죠. 이후에 정치에 쟁점이 된다든가 자신의 손익에 관계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이면 지나가 버릴 사건을 위해서 일부러 당내에서 반감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시다 총리로서는 국장이 손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정치를 위해서는 하는 쪽이 절대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아베파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베파는 아베라는 리더를 잃었습니다만 여전히 자민당 내에서 최대의 파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국장을 관철하면 전후 부흥을 이끈 요시다 시게루와 동격 취급한 것이 되어 아베파는 기시다 총리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겠죠. 기시다 총리로서는 최대 파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내 운영은 분명히 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아베파는 국장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총리 재임 중의 의혹이 다시 주목되는 등 국민으로부터의 아베에 대한 평가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국장의 실시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베 자신이라는 견해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의 주변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아베 자신이 정치는 분단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치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의논이나 교섭은 그다지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관철해 왔습니다. 반대가 많음으로 타협하자든가 서로 이야기하자든가 그런 사상은 아베의 안중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주위의 사람들도 국장이라는 명예로운 형태로 배웅받는 쪽이 국민으로부터의 넓은 지지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기시다 총리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베파를 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풍에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민당으로서는 이 국장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죠. 굳이 말하자면 세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국민은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시다 총리로서는 어쨌든 국장을 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이 문제가 꼬리를 잇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리라 봅니다. 문제가 산적이었던 도쿄올림픽도 지금은 해서 좋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여온 선거에서의 승리로 국정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손에 넣었다고 한 기시다이지만 실은 아베 총격 사건 발생으로부터 줄곧 조기 해산의 타이밍을 재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통일지방선거가 있으므로 그 전후에 해산하는 것은 공명당이 반대할 것입니다. 5월이 되면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로 분주할 것이기 때문이죠.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은 해산이 있다고 해도 정상회의 종료 후인 내년 여름 이후일 것이다 라고 여유 부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총리는 쭉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연내에도 해산한다 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격 해산의 전례가 있습니다. 아베도 과거에 모리토모 학원, 가게학원, 벚꽃을 보는 모임 등으로 연달아 불상사에 휩쓸린 17년의 가을 중의원 해산으로 활로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5년 전인 9월 28일 아베가 임시국회 서두 해산을 단행했을 때 야당은 국회 논전을 봉하는 폭거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의석을 줄이는 일 없이 압승, 다 죽어가던 정권은 소생하여 20년 여름에 아베가 전격 사임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13년에 아베 정권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책정했을 때도 여론에서는 반대파 쪽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참여선거에서 이겼으므로 그대로 밀고 나갔고 다음 해의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득표율을 높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일은 있어도 최종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는 선거 지상주의적인 경향이 아베 이후의 정권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 재현에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해산을 연기하면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몰려서 하는 해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가을 전격 해산을 선언하며 통일교회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후보자는 공인하지 않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베파의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낼 수 있고 관계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대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민당이 야당에 대패배할 가능성은 100% 없으므로 다수의 의석을 줄이는 각오로 조기 해산하는 것이 베스트인 것입니다. 헌법 개정은 멀어지겠지만 비둘기파인 고치카이의 기시다 총리로서는 그것으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기시다 총리는 이처럼 국장을 관철하여 비난을 받더라도 국장 이후부터의 정치로 점수를 만회하고 다음 선거까지 이길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국정선거는 3년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장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 아베이즘이 현저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과 배치되는 아베 국장의 향방이 몹시 궁금해집니다.